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이게 플라스틱이야? 비닐이야? 아니면 그냥 일반 쓰레기인가? 요즘 분리수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버릴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이렇게 헷갈리다가 잘못 버리시면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아는 이경자 어르신도 지난번에 택배 상자 안에 뽁뽁이를 빼지 않고 버렸다가 동사무소에서 과태료 10만 원 고지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 정도 가지고 하실 수 있지만 규정이 점점 엄격해져서 작은 실수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런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더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분리수거 헷갈리는 품목들 싹 정리해드리고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분리수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태료 없는 똑똑한 분리수거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요즘은 분리수거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종이, 병, 플라스틱 이렇게만 나누면 됐는데 이제는 종이도 종이컵, 종이팩, 코팅종이 따로, 플라스틱도 색깔, 투명도 따로, 심지어 기름이 묻었나 안 묻었나도 따져야 한다니까 너무 헷갈린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플라스틱이야? 비닐이야? 또 과자 봉지는 비닐인지 플라스틱인지 헷갈리고 종이컵도 종이에 버려야 되는 줄 아셨다가 나중에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잘못 버리면 그냥 다시 주워서 바꿔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게 정말 부담되잖아요. 괜히 한 번 잘못 버렸다가 큰돈 나가면 억울하시니까 오늘 영상에서 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분리수거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요. 분리수거는 크게 8가지로 나뉩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종이팩, 유리, 캔, 스티로폼, 그리고 기타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아유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헷갈리는 물건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류예요. 컵라면 용기나 과자 봉지도 플라스틱인 줄 아는데 사실은 비닐류로 버리셔야 하고요. 또 우유팩이나 주스팩은 종이처럼 보여도 안쪽이 코팅돼 있어서 종이류가 아니라 종이팩류로 따로 모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못 섞어버리면 재활용이 아예 안 되거나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건 당연하신 거예요. 게다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은 스티로폼도 색깔별로 나눠야 하고 또 어떤 데는 음식물 쓰레기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8가지 분리수거 품목별로 어르신들께서 특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재활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장 큰 기준은 깨끗하냐, 오염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통도 안에 음료나 샴푸가 남아있거나 기름기가 묻어있으면 그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또 종이라고 무조건 재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컵, 종이팩은 안쪽이 코팅돼 있어서 일반 종이랑 섞으면 재활용이 잘 안 되니까 따로 모아서 배출하셔야 하고요. 비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봉지나 라면, 포장지는 깨끗하면 비닐로 버리지만 기름이나 음식물 묻으면 재활용이 안 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깨진 유리나 도자기 같은 건 유리병류가 아닙니다.
이런 건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안전하고요. 결국 재활용의 핵심은 깨끗함입니다. 무조건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겠지? 하고 버리시면 안 되고 깨끗이 씻었는지 오염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과태료도 피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버려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 주소지 주민센터에 꼭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지자체마다 배출 요일도 다르고 가져가는 품목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종이팩이나 형광등, 건전지 같은 건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고요. 주민센터나 마트 같은 데 있는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마트 가시면 보셨죠? 입구 근처에 우유팩 수거함, 형광등 수거함 따로 있잖아요. 또 종이박스 버리실 때는 테이프나 스티커, 송장 이런 걸 다 떼어내고 접어서 내놓으셔야 수거를 해갑니다. 그냥 펼쳐놓으면 부피가 커서 다른 재활용품들이 자리를 못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플라스틱병, 특히 생수병이나 음료 페트병은 라벨을 꼭 떼고 안을 깨끗이 헹군 뒤에 꾹 눌러서 찌그러뜨려서 배출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투명 페트병 따로, 색깔 있는 병 따로 이렇게 분리수거하라는 곳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는 투명 페트병 따로 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비닐류도 중요해요. 깨끗하게 털어서 버려야 하고 기름이나 음식물 묻은 비닐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깨끗하면 재활용이 되지만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배달 음식 용기 버리실 때는 안에 남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버리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폐기물 있잖아요. 냉장고나 세탁기, 프라이팬, 의자 같은 거요. 무조건 밖에 내놓으시면 안 되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떤 건 수수료가 들고 어떤 건 무료로 가져가기도 하니까 꼭 전화해 보셔야 돈 아끼실 수 있어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헷갈리시면 꼭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자. 이겁니다. 괜히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분리수거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종이컵하고 종이팩을 종이로 착각해서 종이류에 넣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름은 종이인데 사실 안쪽에 코팅이 돼 있어서 그냥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류나 종이팩류로 따로 버려야 합니다. 종이류에 같이 섞어버리시면 재활용이 안 돼요. 둘째, 기름이나 음식물 묻은 플라스틱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기름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버리셨다가 나중에 과태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깨끗이 씻거나 털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깨진 유리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유리병류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깨진 유리는 그냥 유리에 섞으면 안 되고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실수들 때문에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대형 폐기물 같은 거 몰래 버리셨다가 걸리면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동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고 버리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내 지갑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길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어르신들께 꼭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대형 폐기물 버리실 때 무조건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 쓰던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거 버리실 때 이거 고철이야? 대형 폐기물이야? 헷갈리잖아요. 그냥 밖에 내다 놓으셨다가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돈 내지 않고 무료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고철로 분류돼서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프라이팬은 돈 내고 스티커 붙여야 하냐고 물으시길래 주민센터에 전화해 봤더니
고철로 분류되니까 그냥 고철 수거날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버리시려던 작은 가전제품도 무조건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자체는 무료 수거하거나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기도 하니까 꼭 먼저 확인하시는 게 돈도 아끼고 과태료도 피하는 길이에요. 주민센터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시니까 이거 어디다 버려야 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아주 상세히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버릴 게 생기시면 주민센터 전화 한 통 꼭 해보세요. 그 한 통이 큰돈 아끼고 마음도 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도요, 과태료도 피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헷갈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건마다 재질도 다르고 규정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깨끗해야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으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결국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버린 것도 환경에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못 버리면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헷갈리는 게 있으면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같은 건 무조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건 고철로 분류돼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생활 정보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